군이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경항공모함급 대형 수송함 건조 계획을 밝힌 가운데 주변국 전력과 전술 운영 측면에서 첫 한국형 항모는 경항모가 아닌 7만 톤급 중형 항모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군은 대형 수송함 계획을 확정하며 당시 수행한 연구 용역을 통해 경항모와 중형항모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다 획득 시기와 비용 등을 이유로 경항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대형 수송함이 계획을 확정할 당시 수행한 연구 용역 자료에 중형항모와 경항모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 해군이 고려한 중형항모는 길이 298m, 만재 배수량 7만 1,400톤이다. 고정익 항공기 32대와 회전익 항공기 8대를 함께 탑재 가능한 수준이다. 승조원 규모도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항공인원 640명을 포함해 1,340명이다. 경항모는 길이 238m, 만재 배수량 4만 1,500톤이다. 고정익 항공기 12대와 회전익 항공기 8대를 동시 탑재한다. 승조원은 720명이다. 탑재 전력과 승조원은 중형항모의 절반 수준이다. 중형항모 획득 예상 비용은 5조 4천억 원, 경항모 획득 비용은 3조 1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군은 획득 비용과 획득 기간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경항모를 건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에 경항모 건조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비 271억 원을 반영, 한국군 최초 경항모 제작에 시동을 걸었다. 2020에서 2024년 국방중기 계획의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의 국내 건조를 위해 내년부터 선행 연구와 개념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방위사업청도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2033년까지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 1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형 경항모를 2033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주요국의 군비 확장 속도를 감안하면 2033년 미래 전장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중국의 경우 만재 배수량 6만 톤급 려닝을 비롯해 만재 배수량 6만 7천 톤급의 산동함을 운용 중이다. 이들 모두 활주 길이를 300m 이상 구현해 통상 이착륙 전투기를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한국형 항모도 수직 이착륙뿐 아니라 미 해군 운용 함재기인 F-35C 등 통상 이착륙 전투기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항공모함이 가진 강력한 전쟁 억제 기능과 분쟁 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등의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중형 항모급 능력을 갖추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군이 내년부터 한국형 항공모함 개념 설계에 착수, 경항모급 다목적 대형 수송함을 오는 2033년경에 진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 개념 설계에 착수하는 한국형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은 3번함에 속합니다. 1번 독도함, 2번 마라도함, 3번 함인 가칭 백령도함은 1, 2번함과 구조와 운용 방식 등이 완전히 다르고 배수량도 2배에 달해 경항모급으로 분류됩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31일 해군의 대형 수송함 3번함은 오는 2033년께 진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2020에서 2024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의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 연구와 개념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29일 공개한 2020년도 국방예산안에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비로 271억 원을 편성했다.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수직 이착륙기의 하중을 견디는 갑판기술 연구에 255억 원, 설계전, 함정 모양과 구조 등의 개념 연구에 16억 원 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자주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항모급 수송함은 군사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과 함께 주도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 개념 설계 착수를 필두로 대형 수송함 건조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한국형 차기 경항공모함 다목적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탑재가 예상되는데 공군에서 양보를 하려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F-35E 40대는 2021년에 모두 전력화될 예정이지만 F-35E 구입 당시 계약한 추가 구매로 남겨놓은 나머지 20여 대 중 일부를 F-35B로 구매하는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공군 관계자들은 F-35E와 F-35B의 운용 개념이 달라 조종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하고 노후 전투기 도태로 인한 전력 공백을 막으려면 차라리 F-15K급 수십여 대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 일각에서는 F-35B 20대를 도입해 공군에 배치하고 작전 등 필요할 때만 해군 경항모에 탑재해 운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4.5에서 5세대급 고성능 전투기를 원하는 공군의 희망을 충족할 수 있고 해군도 별도 조종사를 양성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AVAB 해리어를 공군이 운영하되 원거리 작전 때는 항모에 탑재한다고 한 군사 전문가는 전했습니다. 영국의 이런 방식을 참고해서 운영하면 공군이나 해군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F-35B 20대를 운영하려면 임무 교대 주기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60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 한 전문가는 향후 10년 이내에 성능이 개량된 버전업 F-35B가 나올 것이라며 우리 군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 진수 시점을 고려할 경우 버전업 F-35B를 탑재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F-35B 가격은 F-35A보다 38에서 40%가량 비싸다. 현재 F-35E 가격은 대당 1천억 원 수준입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기 특성상 바퀴 무게가 F-35A보다 훨씬 무겁고 내부 무장도 많아 갑판이 지탱해야 할 힘이 필요합니다. 갑판도 수직 이착륙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갑판은 수송헬기와 해상작전 헬기 정도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의 수직 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 2대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현재의 동북아 항모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일본과 중국의 해상 전력 강화에 맞대응하는 차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일본은 헬기 탑재형 이즈모급 호위함인 이즈모와 가가 등 두 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계획이며 2014년 말에 취역한 이즈모는 2020년에 2016년 말에 취역한 가가는 2022년에 각각 F-35B 탑재를 위한 갑판 내열 강화 등 보수 등을 할 예정이며 중국도 4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동북아시아 바다가 항공모함 러쉬를 이룰 날이 머지 않았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반도 주변 해상은 중국 항모 4에서 6척과 이에 맞선 한미일 항모 5에서 7척 등 항모 9에서 13척이 떠다니는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이 항모 건조를 서두르는 가운데 국방부도 지난달 29일 공개한 내년 국방예산에서 급히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건조를 공식화했다. 당초 경항모 사업은 장기전역 소요였는데 이를 대폭 앞당겨 2033년쯤 진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장기 계획이 한 달 만에 중기 계획으로 바뀌어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국방부가 밝힌 경항모 사업 배경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경항모급 수송함은 군사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과 함께 주도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히고 있다. 동북아 항모 방정식.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팽창 전략, 이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안보 전략 기조, 일본의 보통 국가 논리 등 3대 역학 요인이 얽혀있는 상황이다. 바꿔 말하면 미중의 동북아 패권 경쟁과 이 틈을 타 일본이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틈새에 낀 한국도 최소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항모 경쟁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한국의 경항모 건조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우리 해양 안보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해양 전력 증강으로 독도와 이어도 한국방 공식별 구역 등에서의 전략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서다. 해군이 지켜야 할 해양 안보에는 유사시를 대비함은 물론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해상 교통로 역시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부담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서남해를 중국 영역으로 집어넣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는 서해상 124도 이선 서쪽을 중국 바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124도 이선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 그 대상을 여도까지 포함시키는 해양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해군은 우려하고 있다. 중일 항모의 한반도 주변 해역 활동은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항모 함재기는 동북아 제공권과도 관계가 있다. 한국도 주변 열강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항모를 고순도치 전력의 하나로 선택했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지원 차원도 고려됐다. 둘째로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과 함께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 일환으로 항모를 선택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 대군은 국방예산 절감 등으로 전 세계 해양에서 요구되는 작전 소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케 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의 배경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경항모 등의 전력화로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 전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군이 기동함대, 항공, 잠수함 전력으로 이루어진 제2작전사령부를 만들어 미래의 잠재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